활짝 켜진 목소리 여긴 남기웅의 시간 하루를 다 털어내고 물 위에 몸을 띄우듯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풀어볼게 심야수영 깊은 얘기 물결처럼 흘러가는 고민들 천천히 같이 떠 있어줄게 여긴 남기웅의 수영장. 안녕하십니까, 남기웅입니다. 지금은 5월 12일 화요일 오후 8시 2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저번 주 한 주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저번 주말에 아내랑 기리고를 봤어요. 기리고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육상 멀리뛰기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나옵니다. 네, 거기서 일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기리고라는 내용은 어플로 소원을 비는데 그 소원으로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간 그런 공포물입니다. 저는 사실 공포물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닥 무섭지 않더라고요. 분위기나 개연성이나 이런 게 다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거슬렸던 건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 주인공이 육상 멀리뛰기 선수로 나와요. 처음에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처음 나올 때는 국가대표 상비군이 아니고 이제 극 진행 중에 국가대표 상비군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화면에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한테 야, 나 국가대표 됐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그걸 보면서 아니 아까는 국가대표 상비군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국가대표라고 하지? 이러니까 와이프가 그냥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통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이 되면 상비군이 됐다고 하지 국가대표가 됐다고 안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게 오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게 한 2컷 정도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 국가대표 됐어, 국가대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거슬렸습니다. 듣는데 아까 상비군을 했는데 왜 국가대표라고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거슬렸냐면 사실 어떤 종목이나 상비군이랑 국가대표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기도 정말 어렵고 그 상비군과 국가대표의 그 실력 차이는 정말 커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다고 하길래 이 고증 오류인가? 그게 뭔가 설정 오류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국가대표 상비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였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8화짜리인데 8화 내내 약간 뭔가 멀리 뛰어야 되거나 담을 넘거나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멀리뛰기 이제 육상 선수인데 꼭 뛰기 전에 그 육상 전문 자세를 취해요. 육상 선수들이 뛰는 그 출발 준비 자세 되게 오그라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물론 그럼 진짜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수영선수 출신이 나오는 그러니까 극중 주인공이 수영선수 출신인데 물에 뛰어들어야 될 일이 많아. 근데 그때마다 그냥 풍덩 뛰지 않고 스타트 자세를 꼭 취해요. 그 다음 뛰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못 보겠다. 왜 자꾸 저렇게 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막 상비군이 되기 위해서 훈련 학교에 담을 뚫어서 가고 또 코치가 상비군이 됐으니까 너 이제부터 훈련 많이 할 줄 알아? 보통 이렇게 말하던데 모든 스포츠 한국 드라마가 그렇더라고요.
보통 이제 상비군이나 대표팀을 가면 그 이제 상비군 같은 경우는 수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코치가 따로 있고 거기 이제 또 선발을 하거든요. 이제 자원자를 뽑아서 거기 코치들이 이제 합숙하는 동안 그 모든 선수들을 관리를 하고 상비군 선수들을 관리하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고 수영 그 이제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전문 지도자 1급이 있어야 되고 시험을 이제 면접을 봐서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거기서도 코치가 이제 따로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막 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뭐 운동량 늘려야 돼 이러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선발이 됐는데 이제 그 선발이 됐으면 그냥 원래대로 훈련하고 하면 되는데 뭔가 이게 좀 그런 걸 보면 좀 약간 못 참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예전에 4등인가? 아니다. 어떤 스포츠 드라마였는데 마지막까지 노브레싱이었나 봐요. 숨을 안 쉬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50m 호흡을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보진 않고 참 뭔가 스포츠라는 건 그런 이제 작가들 드라마 작가들이 보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뭔가 상비군이 되면 뭔가 더 불태우는 느낌이어야 할 것 같고 막 훈련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막상 실제로는 안 그렇다. 뭐 훈련 왜 늘립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 잘했는데 그 훈련을 갑자기 늘려서 상비군 대회를 뛰는 것도 아니고 상비군을 간다고 훈련량을 늘린다는 것 자체도 참 스포츠인으로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비군과 국대의 실력은 수영에서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상비군은 사실은 좀 뭐 되기 당연히 어렵지만 상비군이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서 뭐 한 10위권 안에 많이 쳐져서 한 6위권 안에 전체 랭킹 일반부까지 해서 10위권 안에 들어온다 치면 국가대표는 1, 2위를 해야 되니까 1등 아니면 2위를 해야 되니까 사실 그 실력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뭐야 상비군이야 국가대표야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따졌던 거고 와이프는 그냥 봐라 했던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스포츠 드라마를 한국 건 잘 못 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좀 오그라들어서 그리고 고증이 너무 막 극적으로 흘러가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이 아니죠. 수영을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보고 있으면 가끔 제 막 과거가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면 딱 그 순간 그 오버랩이 되면서 딱 떠오르는데 제가 저번 팟캐스트에 말했던 것처럼 다시 기억하려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뭔가 수영할 때마다 계속 떠오른다. 다른 분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도 제가 했을 때와 제가 훈련을 했을 때 그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이제 또 한 편을 읽으려고 하는데 글을 오늘도 한 편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 거를 읽을 거고 오늘은 좀 체벌과 관련된 스포츠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그런 거죠. 영화 4등에서도 막 애가 너무 맞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 안 봤어요. 저는 어쨌든 그런 거를 썼어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기록을 넘어서야 했던 또 다른 벽들. 그 다음에 이제 부제는 지도자의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행, 선배라는 사람의 기강이라는 이름의 폭행입니다. 주걱, 오리발, 수건, 손바닥, 주먹. 처음에 주걱입니다. 주걱. 그 다음에 수영장 통로, 수영장 구석, 수영장 창고, 기숙사 방, 팔, 엉덩이, 뺨, 머리. 성장해 가면서 피할 수 없었던 기록과는 상관없는 운동선수로서의 다른 벽들. 그 벽들을 넘지 못하고 그만둔 선수들도 많다. 소위 말하는 질겜로로서 수영을 할 수 있었던 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였다.
그때는 10분 자유시간을 받기 위해 열심히 수영을 하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4학년 때 소년체육대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선수들이 출전하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순수하게 즐거운 물속에서의 시간이었고 대회조차 즐거웠다. 내가 금메달로 입상한 후 그 당시 나의 지도자는 체육고등학교 지도자로 발령받았고 나는 다른 지도자에게 배우게 되었다. 다른 지도자에게 배우게 된 후 전혀 좋은 기억이 없다. 새롭게 들어간 팀의 지도자는 수영 선수 출신이 아닌 근대 5종 출신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그런지 훈련조차 근대 5종 스타일이었다. 수영만큼 달리기를 엄청나게 뛰었다. 달리기의 젬병이었던 나는 과호흡이 자주 왔고 훈련은 매일 지옥이었다. 잠시 옆길로 샌다면 달리기에 쓰는 근육과 수영에 쓰는 근육이 달라 아무리 달리기를 잘 뛴다고 한들 수영에 적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수영을 더 하는 것이 좋다. 다시 돌아와서 훈련만 힘이 들었다면 괜찮을 것 같다. 그 지도자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나를 자주 때렸다. 한날은 전지훈련을 갔을 때였다. 전지훈련 첫날이었다. 나보다 1살 어린 아이가 숙소에 수영복을 놔두고 수영장에 왔다. 그날 내 이로 2살 많았던 형과 같이 다른 아이가 수영복을 놔두고 왔다는 이유로 그 지도자에게 수영장 통로에서 엄청나게 맞았다. 지금도 생각난다. 왜 나와 그 형은 맞았을까? 나와 그 형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물에 적신 수건을 돌돌 말아 물을 꽉 짜면 정말 단단해진다. 그걸로 엉덩이를 맞았다. 소위 말하는 빠따지를 당했다. 양손으로 벽을 잡고 맞았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타지에서 전지훈련을 갔으니까 그렇죠. 어른이라는 사람에게 맞았던 것이다. 엉덩이에는 피멍이 들어있었다. 그 후 다양한 이유로 맞았다. 기록이 안 나와서 창고에 들어가서 맞고 다른 아이가 수영장 레인에 잡아당겼다고 맞았다. 기록이 안 나와서 맞았던 것은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맞지 않고 내가 맞는 경우가 있었다. 수영을 하면서도 맞을까봐 두근거렸다. 다른 아이가 레인에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맞은 그날 나는 수영을 그만두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더 이상 맞고 싶지 않다고 말이다. 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 바로 다른 팀으로 나를 보내주셨다. 지금 그 사람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왜 맞았을까? 우리 어머니께 나에 대해서 경쟁심도 없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때린 것일까? 6년 후 경쟁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아이는 대표팀에 들어갔다. 다음으로 많이 맞은 시기는 중학교 시기다. 근대 5종 출신 지도자에게서 옮긴 시기다. 수영장은 사직 수영장. 사직 수영장 대회풀은 깊이가 깊어 평상시에 물을 다 채워두지 않는다. 그래서 올라오거나 물에 들어갈 때 상당히 불편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이 시기의 지도자는 주걱으로 체벌했었다. 일반 주걱이 아닌 급식실에서 쓰는 주걱이었다. 뭔지 아시죠? 절 입구 이런 데 가면 엄청 기다랗고 엄청 큰 주걱이거든요. 한 1m 되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기 위한 준비는 다음과 같다. 지도자가 때리기 위한 신호를 주면 예를 들면 야 너 올라와 라든지 야 너 일로 와 라는 신호를 주죠. 그러면 수영장 발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발을 넣은 후 벽에 매달린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직 수영장은 깊이가 깊어 선수들이 지지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어쨌거나 사다리 타는 자세로 팔은 위로 쭉 뻗고 다리도 쭉 뻗은 상태가 된다. 그러면 지도자는 대형 주걱으로 삼두근 부위를 때린다. 그러니까 이제 만세 자세인 거죠. 만세 자세. 이 발판이 있고 쉽게 말하면 발판이 있고 팔을 높이 든 상태로 이제 지도자는 이렇게 때리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만세 자세로 발판에서 만세 자세로 있는 거고. 당연히 이 부위는 살이 연약하다. 피멍은 기본으로 들었다. 맞아본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위는 정말 아프다. 그래도 이 시기의 나름의 위안은 기록으로만 맞았다는 것이다. 기록이 잘 나오면 맞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맞지 않았다. 그 시기가 나라에서 운동부 체벌 금지와 관련된 교육을 하던 시기와도 일치했지만 말이다. 고등학교 시기는 맞은 기억은 없다. 대신 선배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간이 기강이라는 목적으로 행하던 괴롭힘이 있었다. 내가 체육고등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 내 동기는 나를 포함하여 3명, 그 다음 선배 2학년은 2명, 3학년은 3명이었다. 이제 저를 포함한 고1은 3명,
고2는 2명, 고3은 3명이었다는 말입니다. 3학년 중 A라는 인간이 유독 못되게 굴었다. 처음 시작은 입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달리기를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목적으로 원상 폭격, 그러니까 이제 뒷짐을 지고 머리를 박은 상태로 이제 약간 역 V자 형태로 버티는 거거든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 그 자세로 이제 고등학생이 그런 이제 걸 당했습니다. 어쨌거나 1학년인 우리는 원산 폭격만 했고 2학년 선배들은 원산 폭격과 더불어 우리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빠따제도 당했다. 어떤 빠따였냐면 부산 최고의 그 기숙사에 좀 침대가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침대의 기둥이 힘을 주면 딱 빠지는데 그걸로 이제 그 선배들을 때린 거예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학년 선배들은 다른 종목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뭐 성적에 대한 것도 있었고 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땐 버텼을 것 같은데 자기들 미래도 그렇고 뭐 폭행도 당하니까 이제 다른 종목으로 옮겼습니다. 당연히 괴롭힘은 이제 우리 1학년들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같은 종목인 나에게만 유독 심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선배 A라는 사람입니다. 저랑 같은 종목이었고, 저랑 이제 자유형이라는 같은 종목이었고, 저는 100m, 200m를 했고, 그 사람이 200m, 400m를 했는데, 뭔가 경쟁심을 느꼈던 건지, 뭐, 과거에도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이전부터 알던 사람인데,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어쨌든, 친구 2명은 통학을 했고, 나는 기숙사를 썼었다. 그 A라는 인간은 기숙사를 쓰는 본인 친구들에게 나를 괴롭히기를 부탁했는지, A의 친구 중 덩치가 엄청나게 큰 투척부 선수가 저녁 점호 후 방에 들어와서 나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던 기억이 있다. A의 악행에 대해서 쓰자면 정말 끝도 없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쓰겠다. 기숙사 생활은 지옥이었고 전국체전으로 인해 나에게 관심이 줄어들기 전까지 몇 개월은 두려움에 심장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난다. 이제 고3들도 실업팀 진학이라든지 대학 진학이라든지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연초에 이런 걸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월, 7월이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 발등에 불똥 떨어지니까 저를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저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재미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방에 들어와서 쌍욕을 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른들이 하나도 없고 이제 고1 때는 사실 고3들이 어른처럼 보이잖아요. 막 와서 쌍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짐을 챙겨서 코치실에 찾아가서 코치님한테 이제 제가 운동 못하겠다. 저 이렇게 너무 괴롭히고 기숙사 생활 못하겠고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고에서는 이게 되게 흔했어요. 저희 부 말고도 막 복싱부 친구들은 선배한테 너무 구타를 당해서 막 달리기 뛰는 와중에 트랙에서 도망가기도 했고 유도도 그렇고 레슬링도 그렇고 막 그랬는데 저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코치님이 지금으로 보면 뭐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집에 오늘은 가서 좀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후로 어떻게 좀 신기하게 좀 줄어들었어요. 괴롭힘이. 딱히 말했던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어쨌든 줄어들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막 쌍욕하고 급식실 갔는데 째려보고 막 인사도 받지 않았는데 뭐 인사 안 했다고 그러고 지금 생각해보면 고3들이 얼마나 어립니까? 고3이 고1한테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동기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집에서 다녔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당한지도 몰랐고 어쨌거나 이렇게 나는 이런 벽들로 인해 수영을 그만둘 뻔도 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라이벌과의 경쟁 외에도 부숴야 할 벽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 벽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구조물로 남아있는 것 같다. 없어져야 할 기억으로 말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스포츠에서 이렇게 좀 뭔가 체벌이나 이런 게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으려는가요? 저 때는 되게 심했던 게 저랑 친한 이제 평양 국가대표였던 친구도 예전에 코치한테 맞아서 고막이 한번 터진 적이 있고,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는 뭐 엄청 맞아서 그냥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외에도 아까 제가 처음에 국가대표 상비군은 이제 합숙 훈련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서 진짜 지금은 뉴스에 나올 법한 건데, 이 모텔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도 뭐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모텔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그 아이들이 묵고 코치들이 관리하면서 어쨌든 아이들끼리 방을 쓰는데 집합을 해요. 상비군 때 옥상으로 집합을 해서 대가리를 박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대가리죠. 대가리를 박아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원산 폭격을 합니다. 그런 거를 코치들이 시키고 코치들이 용인을 해요. 그냥 그런 거 해서 좀 잡아라 분위기. 그러니까 각지에서 이제 좀 한다는 애들이 오니까 그런 걸로 잡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제 상비군 주장을 저도 1년 정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고3이 되면서. 근데 저는 집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너무 싫었고. 근데 어떤 코치가 와서 야 너는 집합 한 번 안 해? 애들 저렇게 냅둬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저걸 어른들이 저렇게 말한다고?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그 중학교 때 맞았던 사직 수영장에서 맞았을 때는 뭐 부모님이 보든 안 보든 때렸죠. 네. 그런 적이 있고, 이 체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았을까. 뭐 과거의 사람들은 더 했겠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스포츠 인권 이런 교육을 하면서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이 맞았고, 뭐 부모님들도 뭐 우리 애 좀 이렇게 훈육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때려달라고 하기도 했었죠. 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 이전에는 초등학생들로 하는 꿈나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꿈나무에 가서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그런 릴레이 경쟁을 하고 진 팀이 훈련을 많이 하기로 해서 이렇게 내기를 걸고 한 적이 있었는데, 막 저는 엄청 열심히 했고 막 몇몇 친구들이 열심히 했는데 여자애 한 명이 엄청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결국에는 지니까 이제 두 번째 경기 때, 그러니까 한 판을 하고 두 번째 판 때 너무 열이 받아서 열심히 안 했어요. 저도 어린 마음에. 옆에 친구는 저랑 좀 친했던 친구는 경쟁팀이었는데 뭐 이기고 있으니까 야 이제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갑자기 어떤 코치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죠. 그 관리를 하는 저희 두 명을 올라오라더만 뺨을 때리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울산의 코치였어요. 뺨을 진짜 세게 때렸어요. 뺨을 때리고 나서 전 태어나서 뺨을 그때 처음 맞아봤어요. 서울에서 이제 꿈나무를 할 때였는데 어안이 벙벙했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서울까지 찾아오겠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숙소에 와서 그런 일이 이제 돌이켜 숙소에 와서 부모님과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좀 늦게 갔어요. 이제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막 놀기도 했으니까. 근데 본인도 좀 찔렸는지 막 많이 먹으라면서 저와 제 친구를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합장에서 그 사람을 대표팀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봤는데 정말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 얼굴 보기 싫고 초등학교 때 그 코치도 보기 싫고. 스포츠는 되게 좋은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체벌이라는 게 맞나 솔직히 싶습니다. 선수들도 흥미 위주와 목적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코치지 때림으로써 기록이 잘 나오게 하는 건 사실 너무 단기간에 이 선수를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유소년 팀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자꾸 뭔가 동기부여를 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친구들은 공부와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저의 어릴 때와는 좀 다른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목적 의식을 자꾸 뭔가 목표를 자꾸 심어주면서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하지 않을까. 때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스포츠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맞아가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맞으면 기록이 잘 나왔어요. 어릴 때. 막 예를 들면 막 40초, 42초. 야 40초 나와 있는데 45초 나오다가 한 대 맞으면 40초가 나와요. 어린 마음이 무서우니까 힘을 극한으로 쓰는 것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다 통용되고 뭐 그랬죠. 그리고 그 저를 어쨌든 괴롭혔던 그 선배라는 사람은 본인이 괴롭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그렇고 완전 질려서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이가 갈릴 정도인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냥 연락을 막 진짜 친한 후배한테 하듯이 저한테도 하고 제 친구한테도 하고 뭐 선배한테도 하고 그 이제 종목을 바꿨던 선배들한테도 하고 막 그랬대요. 부산에서 이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참 인과응보라는 거 언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엄청 괴롭히고 자기는 그렇게 당했다는 의미 그런 말을 하면서 저희 고이를 괴롭혔는데 그러니까 후배들을 괴롭혔는데 본인은 체대를 가서 선배들이 조금 괴롭히니까 정신과 치료 받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본인은 괴롭히고 조금 당하니까 힘들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괴롭힘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스포츠에서는 어쨌든 선배도 힘든 요인 중에 하나였다. 네. 오늘 어쨌든 제가 그런 영화에서 이제 상비군 이런 얘기랑 이제 체벌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이걸 너무 이 우울한 얘기로 끝나는 것 같아서. 네. 그 부산체고 앞에는 라면집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떡볶이 집으로 유명한 데가 있는데 진짜 바로 앞이거든요. 라면은 예전에 그 맛집으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도 줄 서서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비빔라면이라고 해요. 비빔라면이라고 해서 되게 허름한 집이에요. 이게 여기가 맞나 싶은 골목에 있는데 제가 최고 시절에는 거기 줄을 쓰진 않았어요. 점심 때 뭐 조금 뭐 당연히 이제 라면이니까 일반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에 길게 기다려도 한 5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소개가 되고 나서 제가 20대가 넘은 후였거든요. 줄이 엄청 길어진 거예요. 네. 어쨌든 거기가 막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아는 맛인데 익숙한 맛인데 그냥 술술 들어가는 느낌의 비빔라면입니다. 부산 영도의 비빔라면 집이고 거기는 금액을 추가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사이즈, 특대 사이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특대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었다. 그러면 사장님이 여기 10,000원치 주세요 이러면 라면이 무한대로 들어가요. 그 가격대에 맞게. 그래서 엄청난 양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커스텀을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기 전에는 보통 이제 타지에서 비빔라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만 먹으면서 가겠지만 부산체고 맞은편에 예전에 만나분식이라는 데가 있었고 만나분식 옆에 또 분식집이 하나 있어요. 그 분식집에서 이 김밥을 포장을 해서 가서 거기서 같이 먹으면 한 끼가 뚝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비빔라면집에는 라면 국물을 주는데 약간 떡국떡
그 엄청 작은 것과 이게 라면 국물에 계란하고 이렇게 엄청 잘 돼 있어서 라면을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끓이신 건 맞아요.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비빔 라면이기 때문에 면을 어느 정도 먹다가 그 국물을 부어서 먹으면 일반 라면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분이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다가 아들분이 물려받으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장난으로 대표팀 때 이제 최고 선배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선배인데 그 선배와 같이 장난으로 여기 국가대표 그만두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비법 받아서 이걸 프랜차이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됐을런지 모르겠어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자극적인 맛일 뿐이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영도가 엄청 유명해졌더라고요. 지금 외국인들한테 그 영도가 부산의 영도가 지금은 뭐 흰열길 이런 걸로 엄청 유명한데 되게 예쁘긴 해요. 이게 막 그 날씨 좋은 날 해안가기 때문에 막 그 해변에 햇빛 비치는 모습이 되게 예쁜데 채고생들한테는 그렇게 무서운 데가 없어요. 약간 그 안개가 끼면 해무가 다 깔리거든요. 새벽에 이제 달리기를 뛰러 나가면 지금은 그 훈련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때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전교생이 트랙을 뛰었거든요. 그러면 이 약간 가을에서 그러니까 계절 넘어갈 때마다 섬이기 때문에 해무가 쫙 깔리면 반대편 트랙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복싱부 친구가 그럴 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정문으로 뛰다가 안 보이니까 그냥 냅다 이제 트랙을 벗어나서 도망을 가는 건데 엄청 가까이서도 안 보이니까 그냥 안개가 낀 거죠. 이제 그럴 때 훈련을 하면 정말 하기 싫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섬이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최고생들이 도망가면 코치들이나 뭐 선배들이 다리를 지키고 있다. 뭐 부산항대교라든지 아니면 영도대교 그 두 가지만 지켜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아타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부산에 뭐 기장이랑 이런 데만 해운대 이런 데만 가보셨으면 영도를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영도를 엄청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 정말 아름다운 동네고 그다음에 자갈마당이라고 거기 조개구이가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또 안 먹어봤어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안 가본 것도 웃긴데 그래도 그 해안길이 너무 예뻐서 태종대라든지 그런 데는 꼭 가보십시오. 오늘은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또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